안녕하세요. 메카닉 힘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의 기본 시스템 5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 시스템에는 엔진 시스템, 동력 전달 시스템,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버디 서스펜션 시스템, 그리고 전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기본 시스템 중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엔진 시스템에 대해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나아갈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엔진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선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연료를 엔진 내부에 넣어줍니다. 넣은 연료를 불에 타기 쉽게 압축시킨 후 압축된 연료에 스파크를 튀겨 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든 열 에너지를 통해 엔진은 동력을 얻게 되어 차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엔진 안에서 연료를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엔진을 인터널 컴버스션 엔진이라고 합니다. 1876년 독일에서 니콜라스 오토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4스트로크 인터널 컴버스션 엔진을 발명했습니다. 이 엔진은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오토 엔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스트로크 엔진에서 스트로크란 무엇일까요? 스트로크는 한국어로 행정이라고 불리는데요. 행정이란 왕복 운동 기관에서 피스톤이 실린더 안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움직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엔진 실린더 안에서 가장 높은 끝을 TDC, Top Dead Center, 즉 상사점이라 하고 가장 낮은 곳을 BDC, Bottom Dead Center, 즉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엔진 구성품을 간략하게 알아본 후 엔진 작동 원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부품은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입니다. 밸브는 쉽게 엔진 실린더의 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입 밸브는 입구로, 그리고 배기 밸브는 출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입 밸브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배기 밸브는 연료가 타고 난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밸브의 중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 스프링입니다. 밸브 스프링은 밸브를 닫혀 있게 유지해 주며 일시적으로 열린 밸브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는 캠샤프트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캠샤프트가 회전하며 캠샤프트에 달린 캠 로브가 밸브 상단부에 위치한 캠 폴로워를 누르고 누르는 힘에 밸브가 밀리며 열리게 됩니다. 엔진 디자인에 따라 캠 폴로워 대신 러커암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서 왕복 직선 운동을 하는 기계입니다. 또한 피스톤은 크랭크샤프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크랭크샤프트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힘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피스톤과 밸브 일부분은 이렇게 실린더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라이휠은 크고 무거운 바퀴이며 크랭크샤프트를 통해 전환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력 전달 시스템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기능은 추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캠샤프트 스프로킷과 크랭크샤프트 스프로킷, 그리고 타이밍 벨트 또는 체인입니다. 스프로킷은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는 톱니바퀴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벨트 또는 체인은 톱니바퀴 각 마디 사이에 끼워져 맞물려 회전함으로써 크랭크샤프트에서 캠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려진 초록 점선위를 실린더 헤드라 부르고 점선 안을 실린더 블록이라 부릅니다. 엔진은 이렇게 실린더 헤드, 헤드 가스켓, 그리고 실린더 블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실린더 헤드까지 분해하는 과정과 실린더 헤드 안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보닛을 열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이는 엔진 커버를 열어줍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따라 엔진 커버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진 커버를 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검정 플라스틱이 실린더 헤드를 덮고 있는 러커 커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것들 안에는 점화 장치인 스파크 플러그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를 덮고 있는 러커 커버를 빼주면 이렇게 실린더 헤드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보며 공부한 이 긴 막대기가 캠샤프트이고 이게 밸브를 눌러주는 캠 로브입니다. 캠샤프트 끝쪽을 보게 되면 캠샤프트를 회전시킬 때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캠샤프트 스프로킷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된 사진을 보면 캠 로브에 눌려 밸브를 열어주는 캠 폴로우랑 같은 기능을 하는 러커암이 보이고 그 옆에는 밸브를 닫아주는 밸브 스프링도 실린더 헤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밸브 스프링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두 개의 캠샤프트 중 한 개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밸브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밸브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4스트로크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개의 실린더 중 하나의 실린더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사용될 한 개의 실린더는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밸브는 흡입 밸브이고 그 옆에 보이는 밸브는 배기 밸브입니다. 밸브 위의 보라색은 밸브를 눌러주는 캠샤프트입니다. 캠샤프트 가운데 있는 빨간 막대는 점화 장치인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실린더 안에는 피스톤 그리고 그 밑에 크랭크샤프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4스트로크 엔진의 작동 원리 중 첫 번째는 인테이크 스트로크, 즉 흡입 행정입니다. 흡입 행정에서는 인테이크 밸브를 통해 정화된 공기 연료 혼합가스가 실린더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피스톤은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동 시 발생하는 진공을 통해 혼합가스를 실린더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에 도달했을 때 인테이크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실린더 내로 들어오는 공기 연료의 이상적인 혼합비는 14.7대 1로 연료가 1일 때 공기 비율이 14.7입니다. 다음은 컴프레션 스트로크, 즉 압축 행정입니다. 압축 행정은 말 그대로 흡입 행정 때 실린더 내로 들어온 공기 연료 혼합가스를 압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밸브가 닫힌 상태로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며 혼합가스를 압축시키므로 저맛이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경우 압축비는 13대 1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파워 스트로크, 즉 출력 행정입니다. 압축을 위해 상사점에 도달해 있던 피스톤은 스파크 플러그의 점화를 통해 폭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파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피스톤을 밀어내며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점화 시 스파크 플러그는 2만 볼트 이상의 높은 전압으로 강한 불꽃을 발생시켜 압축된 혼합가스를 점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엑소 스트로크,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배기 행정에서는 연소 후 실린더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엑소스트 밸브가 열리며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직전 인테이크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며 공기 연료 혼합가스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린더 내부에 남아있던 배기가스를 밀어내고 배기 밸브는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흡입 행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흡입 행정부터 배기 행정까지 동영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앞서 정화된 공기가 어떻게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는 자동차 앞쪽에 위치한 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멍을 통해 들어간 공기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걸칩니다. 필터를 걸쳐 깨끗해진 공기는 관을 따라 인테이크 매니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엔진 커버를 제거한 후 인테이크 매니폴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 파이프가 인테이크 매니폴드입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 끝은 이렇게 인테이크 포트로 이어지고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실린더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배기 매니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 매니폴드는 이 금속 커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기 매니폴드를 이렇게 금속판으로 감싸는 이유는 배기가스에서 발생한 열로부터 다른 부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이는 금속판 또한 같은 이유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엔진의 부속품과 작동 원리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엔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카닉 한차였습니다.